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청라하늘 대교 전망대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184m 높이에서 엣지워크 등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독특한 경관을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영종도 왕산과 용유해변이 관광 거점화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기존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정식 개통했죠. 청라하늘대교는 관광형 교량으로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망대에 올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외벽을 따라 걷는 일명 엣지워크도 도입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전망대는 어떤 모습일지 이정윤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지난 1월 정식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다른 교량과 달리 자전거 도로와 보행 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해상 전망대 더 스카이 184입니다. 높이는 무려 184m.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전망대 모습은 어떨까?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전망대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 도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이 맑을 경우 남산 서울타워와 롯데월드 타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주탑 꼭대기 외벽을 따라 걷는 엣지워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교량에 도입된 엣지워크. 높이가 184m에 달하는 데다 바다까지 보여 그야말로 짜릿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해상교량 최고 높이의 전망대입니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아마도 공항 환승객들도 여기 와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고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전망대 더 스카이 184는 4월 중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설 이용료는 전망대가 15,000원, 엣지워크는 전망대 관람료를 포함해 6만 원으로 인천 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용유 도시발전전략 기본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왕산과 용유 해변 일대의 관광 레저 테마파크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용유 도시발전 전략 기본구상 첫 후보지는 왕산 해변 관광 레저 단지입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관광시설과 휴양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개발된 왕산 마리나항과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을 연계하고 왕산 해변 인근에는 상업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안쪽으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원과 주거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유해변 관광 테마파크입니다. 용유 1,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용유해변 내륙 쪽으로 관광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배후에는 주거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고 우수한 해안 경관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용유 도시발전 전략 기본 구상의 핵심은 주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화입니다. 이와 함께 미개발 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우선 상반기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을 마치면 내년 하반기까지 인천시와 협의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은 곳곳에서 택지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바로 검단 신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커뮤니티가 불만에 들끓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위치에 들어서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입니다. 2023년 5월에 착공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검단 아라역 초역세권 인근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합하면 1,05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328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공사가 한창인 곳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준공을 앞두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00세대가 넘는 시설이 갑자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교통 혼잡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들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300세대 이상이 늘어나니까 뭐 교육 과밀도라든지 주위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아라역 인근 쪽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입주민들은 같이 다 피해를 보시는 거죠.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하는 교육 환경 악화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짓고 있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근 이음초등학교는 벌써 포화 상태인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학교 포화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0월 14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승인을 완화해 주기도 했습니다. 분양사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용도 변경을 거세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시행사 측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검단 신도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청이 들어온다면 다양한 조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재물포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해사법원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인천항을 품은 항구도시 재물포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정당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사법원 유치는 재물포구의 재도약이자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 1,1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1,000억 원 규모에 이어 이번에 2차로 1,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됩니다. 1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대출 이자는 최초 1년간 2%,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인천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이나 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은 재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두 지역은 개항의 출발지이자 인천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58년 만에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재물포구의 역사를 이정윤 기자가 짚어봅니다. 조선시대 재물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포구. 작은 어촌이었지만 황해와 한강을 잇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의 역사를 바꾼 건 1883년 항구를 개방하면서부터입니다. 외국인과 무역상들이 몰려들었고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188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이 생겼고 첫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문물이 최초로 들어온다 보니까 결국은 서양인들이 많아져서 국제도시가 됐고 또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졌네 최초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주초가 많았던 도시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나 최초를 따진다면은 아마 제일 많은 게 인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8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도 개통했습니다. 제물포부터 노량진까지 33.2km 구간에 철도가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항에 들어온 물자와 곡물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제물포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미국에서 철도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결국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부설권을 획득해가지고 철도를 뚫으면서 그 근대 문물이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주 빠르게 서울로 옮겨가면서 한국 근대화의 관문지, 기항지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제물포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인선이 개통한 이후 철도를 경계로 현재의 중구와 동구 지역이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자 1968년 인천에는 구체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때 인천 최초로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등 4개 구가 생겼습니다. 군인이라든가 뭐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해갖고 동구는 공장, 산업지대 또 가난한 조선인들 이런 사람이 사는 것도 보니까 그런 식의 패턴이 광복 이후도 나타나고 해방에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개항의 출발지로 또 항만과 산업도시로 황금기를 맞았던 중구와 동구. 1990년대 이후엔 송도 등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이 58년 만에 다시 합쳐져 제물포구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는 겁니다. 개항과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두 지역이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대 초기의 그 개항의 역사 그리고 근대화의 역사를 담지했던 여러 건축물들이나 역사적 기억들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잘 감안하면서 도시를 다시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 세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의 대표 출생 정책인 천원주택이 올해도 높은 관심 속에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700가구 모집에 3,400여 가구가 입주를 신청했는데요. 천원주택 실제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하루 임대료 1,000원에 내 집을 제공하는 천원주택. 인천의 대표 출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도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700가구 모집에 3,400여 가구가 접수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이번 전세 임대 700호를 포함해 천원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힘이 되는 천원주택을 지난해 1,000호에 이어서 금년도도 1,000호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천원주택은 실제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선 84.6점을 기록했습니다. 주거 안정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출산과 양육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택을 구경하는 날 있잖아요.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이 그 주택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구경하는 날 정말 인천시는 천원주택 정책이 인천의 총 인구수를 늘리고 지역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의 총 인구수는 314만 7,700명, 전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연구원이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비전 2040을 선포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30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인천 정책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 지역 혁신 중점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와 지역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 정책 캠퍼스타운 조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계훈 인천연구원장은 앞으로의 30년은 인천의 더 밝은 미래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외로움 돌봄 공간인 마음지구대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의 한 폐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음지구대를 만들었습니다.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됐고 2, 3층은 상담실과 자조 모임실을 위한 공간으로 꾸려집니다. 마음지구대는 외로움이나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마음지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의 1인 가구는 약 41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시설 폐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은 순차적으로 다른 시설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색동원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절차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색동원에 남아 생활 중인 장애인은 모두 15명. 모두 남성 장애인으로 인천시를 통해 전원 조치 관련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시설 폐쇄 명령은 내려졌지만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설 운영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군은 인천시의 전원 조치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5월부터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폐쇄 이후에도 모든 분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영종구 출범 100일을 앞두고 새로운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23일 영종구 출범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영종구 출범과 관련한 분야별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영종구 출범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복지시설, 문화체육 인프라, 공연장, 공원 쉼터,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어린이 돌봄센터, 과밀학급 해소, 복합 쇼핑몰 건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